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45기 3학년 그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은 때론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섭리로 당신의 머나은 날을 걱정해 주는 법이다. 요 다큐는 다큐 3일 지금은 폐지되고 사라진 사법연수원의 사법고시 합격자들을 다룬 다큐였습니다. 요 다큐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장면의 주인공은 휠체어로 타고 다니는 조금 몸이 불편하신 합격자였는데,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니까 누군가는 내 앞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알게 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45기 항해과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선생님은 30기 졸업하고 저도 여러분은 똑같은 빨간 명찰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면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있죠. 근데 이제는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 와 있고, 3학년 학교 과정에서 마지막 학기 배에 가기 전에 1학기 기말고사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해 기초에서 레이더 부분 출제를 마쳤고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 팁을 제공할 테니까 잘 보시고 문제 힌트를 잘 얻어가셔서 마무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신은 때론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자연의 섭리로 당신의 먼 앞날을 걱정해 주는 법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지금부터 이 영상 속에 포함된 내용들은 제가 전적으로 수업을 하고 출제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제 의도를 잘 파악하실 수 있게끔 엄청나게 직간접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한번 담아 볼 테니까 잘 기억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문제 순서지 문제 번호까지 지칭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 문제. 이게 시험 문제에서 1번은 아닙니다. 하지만 레이더 문제 순서대로 제가 쭉 안내를 한번 해볼게요. 배운 순서대로. 자, 여러분, 알파는 오토매틱 레이더 플로팅 에이더에서 자동 충돌 예방장치가 되겠죠. 자동 충돌 예방장치가 되는데, 요 기능은 레이더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처럼 하나의 기능이 됩니다. 하나의 기능인데,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죠? 결국에 전자해도에도 알파, 이건 AIS 아이콘이고, 알파 타깃팅도 연동이 돼서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 요렇게 타깃 1번, 2번 해가지고 처음에 설정하면 깜빡깜빡거리다가 나중에는 요렇게 뭔가 뜹니다. 여기 바로 알파 아이콘이 됩니다. AIS 아이콘하고는 확연하게 구별되죠. 구별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선박들이 요렇게 지금 AIS 아이콘입니다만 알파 아이콘으로 다시 지어서 볼게요. 자, 알파 아이콘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1번, 2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에 최근접거리인 closest point of approach, 그 다음에 distance, closest point of approach, 그 다음에 time까지도, 시간과 거리까지도 모두 안내가 가능하죠. time과 distance 각각으로 하면 거리와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거리와 시간에 해당되는 정보까지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잘 하시고요. 당연히 전자해도에도 이런 것들이 띄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라는 기능은 전적으로 레이더에 포함된 기능이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 선생님이 따로 말 안 해도 이런 거는 정말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리나 얼마나 가장 가까운 거리, 그때까지의 남은 시간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건데 이 정도는 충분히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그때 설명 많이 했죠. 가만히 서 있는 가운데 비가 이렇게 쭉 내리게 되면 머리 위로 내리는 것 같지만
내가 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B가 마치 앞에서 오는 것처럼, 대각선에서 오는 것처럼,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근데 실제로 우리는 선박에서 보면 보인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배가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방 선박이 달려오면 요렇게 지나가는 상황이 실제 상황이지만, 만약에 본선의 스피드가 발생하는 순간부터는 마치 뒤로 빠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것은 바로 상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선의 스피드와 상대 선박의 스피드가 발생하게 돼 상호 본선 스피드와 다른 선박의 각각 스피드가 있을 때는 우리는 벡터를 각각 생각해서 벡터의 합성 과정까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진짜 움직임은 진벡터라고 하고, 각각의 진벡터가 있다고 해도 내 눈에 보이는 상대적 움직임은 이렇게 가까워질 뿐이죠. 요거는 바로 상대적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고로 상대적 움직임이라는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상대 벡터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상대 벡터는 나에게 마치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벡터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각각의 진 벡터는 이렇게 표현되겠지만, 상대 벡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본선 벡터는 사라지고 상대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상대적 움직임을 나타낸, 상대 벡터를 쓰려고 했는데 상대적 움직임인 상대 벡터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되겠죠.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통해서 물리량을 나타냅니다. 요거는 진 벡터니까 진짜 움직임이겠죠. 이렇게 구별해서 학습을 했다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대한 그 다음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진짜 벡터는 실제 침로와 속력까지도 가늠이 가능하지만,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벡터 길이는 더 길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벡터가 향하는 방향 자체가, 진 벡터는 그것 자체가 바로 실제 그 선박의 코스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상대 벡터라는 거는 본선의 이런 실제 움직임과 다른 선박의 실제 움직임을 기반해서 본선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상대적으로 오는 것처럼, 뭐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의 실제 움직임을 알아야 그 다음에 상대적 움직임 또한 가늠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충돌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진 벡터로는 실제 움직임을 볼 수 있지만 그 선박이 나랑 상대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 때는 상대 벡터로 변환을 해보면서 왔다 갔다, 진 벡터와 상대 벡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결국에 시각적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벡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는 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뭐 보통 레이더에서 조금 다루다 보면 뭐 노스업, 그 다음에 헤드업, 그 다음에 코스업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 기본적이라서 짧게 다룰게요. 노스업은 항상 000도, 진방이 000도가 12시 방향에 딱 놓여있죠. 놓여있고 요 기준으로 우리 배의 진침로가 뭐 몇 도를 가리키냐 요렇게 표현했던 방식입니다. 그죠? 000도로 항상 가리킨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헤드업. 헤드업은 본선의 진침로가 몇 도냐가 바로 12시 항상 위치한다. 그래서 본선의 진침로가 뭐 예를 들어서 135도라고 하면 12시 방향에 135도가 위치하겠죠. 그래서 우리 배의 선수가 어디로 바라보느냐, 요것은 항상 12시다. 근데 우리 배의 선수 방향이 몇 도를 바라보든 간에 항상 그것이 12시에 놓인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2시가 135도라는 말은
요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선수 휘선이 여기 돼 있고 요 가운데 점입니다. 오프센터 하면 뒤로 빠지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배 머리가 선수 135도 기준으로 요렇게 회두를 한다 해도 회두 시에도 우리 배 선수 방위는 숫자가 막 바뀌더라도 결국에 숫자는 바뀔지언정 우리 배 선수 방향은 항상 헤드업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코스업. 코스는 우리 배의 침로인데 선생님 침로랑 헤딩 방향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위에 있는 135도를 예로 들면 그럼 저희 배가 선수 방향이 135도면 코스도 135도 아닙니까? 하는데 가끔 이런 경우 있죠. 바람이 요렇게 분다. 근데 코스를 135도로 유지하려면 우리가 살짝 요렇게 바라보고 항해를 해줘야 요 바람에 대한 힘을 벡터를 상쇄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머리를 이쪽으로 밀면서 가야 135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업이라는 거는 결국에 선수 방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 잘 기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향은 바로 외력이 있거나 없을 때. 외력이라는 것은 뭐 어떤 바람에 의한 힘이 될 수도 있고 뭐 조류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다양한 영향이 있는데 결국에 코스업과 헤드업은 항상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노스업은 항상 12시 방향으로 000도로 바라보고 있고 헤드업은 본선의 진침로가 항상 12시 방향에 놓인다. 우리 배가 070도로 가든 135도로 가든 뭐 190도로 가든 결국에 12시 방향은 항상 헤드업이 그렇게 놓이게 된다 하는 거. 코스업은 우리 배 코스랑 헤드업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 다른 경우는 언제다? 바로 외력이 작용하게 되면 135도로 유지를 하려면 외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대로 가면 되는데 만약에 뭔가 좌연 11시 방향에서 뭔가 외력이 작용한다. 근데 135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선수를 살짝 꺾어서 바람을 마주 보면서 각도를 유지해 줘야 그나마 135도가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 된다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각각의 지향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우리 레이더 타겟팅 하게 되면 각각 해당되는 선박의 정보들이 쭉 나오는데요. 뭐 그 선박이 우리 배로부터 몇 마일 떨어져 있느냐, 현재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보이느냐, 이런 레인지에 대한 거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선박의 뭐 스피드가 몇 노트냐, 요건 당연히 그 선박의 실제 속력 스피드가 되겠죠. 진 벡터를 기반한 스피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가장 가깝게 통과할 때 거리는 몇 마일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장 가깝게 통과할 때 그때 그 거리를 그때 만나는 그 시간까지는 도대체 몇 분이 남아있느냐. 요 분이 M, 소음자 M은 분입니다. 뭐 미니트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당연히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AIS 타겟팅 됐을 때는 요 위에 상단에 선박의 이름이 선명도 뜨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되면서 뭐 타겟 000번 이렇게 숫자도 딱 떠 있습니다. 해당되는 정보들은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 정도는 정말 기본이다. 우리 시뮬레이션 하면서 계속 해왔던 거고.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레이더 화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알파 메뉴 딱 들어가면 요런 키들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까지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매뉴얼 어콰이어, 매뉴얼 어콰이어, 그 다음에 오토 어콰이어. 이거 좀 철자 좀 다시 쓸게요. ACQURIRE, ACQUIRE 어콰이어입니다. 어콰이어. 그 다음에 Ctrack 그리고 테스트,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대략 설명을 하면요, 히스토리는 지금까지 알파 설정했던 선박들의 어떤 정보들, 이력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매뉴얼 어콰이어는 개별 물표를 각각 클릭을 해서 해당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오토카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냐면 제가 활성화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선수 우리 중심점 H 뭐 벡터로 표현하면 선수 우리 선박 위치 기준으로 요렇게 에어리어가 딱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요 에어리어 안에 있는 선박들은 자동으로 모두 타겟 설정이 되는 오토 어카이어 기능, 요건 수동 기능.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봤었죠, 평가할 때. 치즈 트랙 기능은 뭐다? 요렇게 막 설정이 된 배들이 있다. 막 뭐 타겟 1번, 2번, 3번. 근데 선생님 저는 이미 항해공활 통과했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데요, 알람이 자꾸 오는데요 하면 클릭을 한 다음에 개별로 잡아주면 어떻게 된다? 바로 취소가 된다. 더 이상 추적을 타겟팅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고 있느냐, 바로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개별 기능들은 정말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 해드렸고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뭐 그 다음 문제 뭐 또 설명을 조금 하면요, 그 다음 문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레이더는 뭐 요거는 너무 그냥 뭐 당연히 레이더는 뭐 이렇게 여기에 마스트 상부에 위치하겠죠. 마스트 상부에 위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전파를 활용해서 송신, 수신, 보내는 거 송신, 받는 거 수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 우리 당직 인수인계 할 때 말 표현이 힘든 사람들 있죠. 인계는 주는 겁니다. 인수는 받는 겁니다. 이것도 뭐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더 우리 화면상에 요렇게 레인지 스케일 조정하면 뭐 요거를 뭐 1.5마일로 볼 거냐, 0.75마일로 볼 거냐, 뭐 3마일로 볼 거냐 하죠. 요렇게 탐지 레인지 스케일을 조정하면 요 레인지 링의 간격은 레인지 설정과 동시에 연동해서 링 간격도 함께 자동으로, 차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조정이 되도록 된다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파도나 바람이나 요렇게 잡음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기능들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 직접 조절 가능하다. 이런 기상에 대한 영향도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항상 요렇게 레이더 화면상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놓이는데, 레인지 범위를 조절하지 않고 오프 센터를 통해서 위치 이동을 통하면 전방의 영역, 탐지 영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거, 이런 기능들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너무 뭐 당연한 이야기들이라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몇 개 안 남았고요. 레이더는 제가 서두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총 12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스도 12문제 해서 총 24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벌써 6번째 문제인데 넘어갈게요. 자, 우리 뭐 이런 플로팅 얘기 많이 했죠. 첫 관측을 예를 들어서 요 시간대 했다. 두 번째 관측을 6분 뒤에 해보니까 또 요렇게 관측이 됐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요렇게 상대적으로 내가 볼 때는 너는 이렇게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본선에서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가깝게 통과하는 것은 바로 요 점이 되겠다. 맞죠? 자, 그리고 조금만 수정하겠습니다. 조금만 수정할게요. 자, 상대적으로 요렇게 관측이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본선이 여기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바로 디스턴스 CP 상황 자체가 0마일이므로 콜리전이 되겠죠. 충돌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결국에 어디로 운동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너는 내가 볼 때 내 현측으로 자꾸 접근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 상황인데, 만약에 본선이 현재 진 침로가 020도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020도 정도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020도를 향하는 본선의 진 벡터를 6분짜리로 끊어보니
대략 요 정도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요 간격은 6분. 그리고 본선의 벡터도 6분. 그리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합성을 하려면 자, 요건 색깔 중요하니까. 자, 요것이 바로 누구다? 요것이 조금 더러워서 다시 할게요. 자, 요 파란색이 바로 다른 선박의 상대 벡터죠. 상대 벡터. 요거 다른 선박, 타선박, 다른 선박의 상대 벡터가 되겠습니다. 첫 관측점 O,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본선의 진 벡터는 WO가 되겠죠. 본선 진 벡터 WO. 그 다음에 다른 선박의 상대 벡터는 O에서 A로 가는 벡터.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합성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 합성을 해보니까 요게 바로 WA가 다른 선박의 진 벡터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때 만약에 상황이 조금 내가 인식을 우리 배 충돌이네. 그러면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되겠네 하고 약 3분 뒤에 04시 29분에 본선이 요렇게 실제로 요렇게 휘겠죠. 본선이 변침을 했다. 컴퍼스를 잡고 길이를 똑같이 해서 쭉 돌리니까 변침을 했다. 그때 O1이라고 하면 이때 형성되는 상대적 움직임이 상황이 바뀌겠죠. 요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겠죠. 요 상황이 언제 된다? 요렇게 펼쳐진다 하는 거 이해되시겠죠? 결국에 본선이 WO에서 O1으로 변침을 하니까 벡터의 길이는 그대로 벡터의 방향만 바뀌기 때문에 바로 변침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가 때 다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바뀐 요 초록색 상황으로 되니까 그러면 너 나랑 CPA가 0이 아니고 CPA가 엄청 충분하게 통과하겠네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그때 형성되는 바로 이 직각 상황이 누구다? 바로 새로운 CPA가 되겠죠. 이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바뀌었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벡터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때 요 초록색 선이 누구다? URML 새롭게 상대적으로 보이는 선을 연결한 거다. 그래서 Relative Motion Line 또는 Relative Movement Line 해서 RML이 되겠습니다. 모션 또는 무브먼트가 되겠죠.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벡터 해석은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쌤이 나눠준 교재에 있는 그림과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전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벡터 그림 잘 살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요. 마지막 이야기는 함께 쭉 진행하겠습니다. 요거 한 3문제 정도 됩니다. 3문제 정도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각각에 해당되는 이 벡터의 의미, 누가 누구 벡터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원래는 요렇게 보였는데 내가 변침을 하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얘가 마치 요렇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다? 본선은 현재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요렇게 변침을 하고 나니까 초록 색깔 벡터가 생겼다 하는 거를 순서대로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당직사관 평가 항목 이런 얘기 쭉 많이 했죠. 조금 해석만 할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뭐 좀 화면을 깔끔하게 세팅을 해야 되는 셋업하고 메인테인 디스플레이 이런 얘기 나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 이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뭐 오프 센터 좀 하고 상황에 맞게 조절해라 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CPA나 TCPA 리미트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하죠? 우리 뭐 0.1이나 5마일 정정하겠습니다. 1분 또는 뭐 0.5마일 안에 들어오면 알람을 울리게 해라. 왜냐하면 내가 잘 인지할 수 있게끔. 근데 너무 자주 울려. 예를 들어서 자 3분의 1마일 해놨다 봅시다. 근데 아니 충돌 3분 남았고 1마일 안으로만 CPA가 형성되는 애인데도 자꾸 알람이 울리네. 너무 힘드네. 그러면
0.1마일에 예를 들어서 뭐 3분이다. 정정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1분에 0.5마일 안으로 형성이 되는 배만 나한테 알람 놀려줘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리미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하는 거. 뭐 레이더 우리 조작할 때 평가 항목에 해당됩니다. 요건 1번, 2번, 3번. 자, 그 다음에 뭐 매뉴얼로 오카이 할 수도 있고 오토로 오카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을 멈추려면 치즈 트랙도 가능하고, 요런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진 벡터와 상대 벡터에 대한 이야기는 알파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빠질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AIS 데이터지만 요렇게 표현된다는 거는 진 벡터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 본선 벡터가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네가 나랑 가까워지고 있니? 상대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니? 라는 걸 보여준 게 바로 진 벡터와 상대 벡터의 차이다 하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엄청 간단할 겁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다? 레인지 스케일은 항상 어떻게 한다? 레인지 스케일을 바꾼다는 거는 우리는 벡터 길이를 감게 변경해야 되겠죠. 레이더 화면이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프센터에서 이렇게 봤는데 벡터 길이 막 15 내놓으면 화면 뚫고 나가버리죠. 길이에 따라서 뭐 3분 또는 뭐 6분 해서 시간에 맞게끔 함께 맞춰서 설정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자, 그 다음은 노스업, 헤드업, 코스업에 대한 이야기. 지향 방식 12시 방향에 요 레이더 화면에 12시 방향이 도대체 어떤 것이 놓이느냐, 요거 잘 이해하시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전자 방위선 일렉트로닉 베어링 라인, 그 다음에 베리어블 레인지 마커, 요런 가변 거리환, 그 다음에 전자 방위선, 요 두 가지는 바로 각각 방위도 측정할 수 있고 거리도 측정할 수 있다. 요렇게 육지가 생겼어요. 방파제로부터의 거리 측정할 수 있고, 방파제로부터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방파제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포인트로부터의 방위하면 만족하는 점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위치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위에 리미트 설정하거나 또는 로스트 타겟 생기거나 또는 뉴 타겟 생겼을 때 알람이 생기는데, 요거는 당연히 알람을 확인하고 알람을 잡아서 조용히 만들 수 있겠죠. 반드시 근데 확인을 꼭 하고 나서 알람을 클릭을 해야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알람도 확인 안 하고 눌러버리면 어디서 위험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쌤 얘기했죠. 항해 중에 알람 그냥 막 잡아버리고 어디서 알람 울렸는지도 확인 안 되는 경우에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선 기준으로 오토 설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후반까지 쫙 해가지고 요 범위 안에 있는 선박들을 자동으로 타겟 활성화를 하는 일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타겟들이 집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추적을 포기해야 되는 치스텍 기능을 써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하여튼 요 기능은 오토 어콰이어 또는 뭐 오토 이렇게 설정, 오토 어퀴지션 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 레이더에서는 오토 어퀴지션 존이 알아서 설정이 됩니다. 제가 구획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우리 레이더 기능으로는 오토 기능이 설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any violation of colleg 또는 collision aground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결국에 항해 중에 충돌하면 선생님이 15점 감점 평가했었죠. 뭐 이렇게 추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법 준수를 잘 하면서 진행하느냐 시나리오를, 요런 얘기에 대한 평가까지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요 정도 하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리뷰하면서 평가 준비하는 거니까 잘 준비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좀 빠진 이야기 몇 개 하겠습니다. 레인 클러터, C 클러터, 뭐 조정 장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더 철자를 똑바로 쓸게요. CLUTTER 클러터, 뭐 조정 기능 이런 뜻입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해면 반사가 일어날 때 조정기를 해서 최적의 화면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조정 장치들의 기능이다 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이로 리피터는 방위 측정이 가능한데 모든 방위 측정은 진 방위로 측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 자이로 리피터를 요렇게 바라봤습니다. 바라봤을 때 그때의 각도를 읽으면 요것은 바로 뭐다? 000도를 기준으로 얼마나 뭐 달라진 그 방위를 관측하는데 바로 진방위로 관측하는 결과를 알려주는 거다 하는 거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지금 평가 얘기는 다 된 것 같고요. 처음에 쌤이 얘기했죠. 여기서 알파 얘기부터 쭉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지막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액디스 12문제, 그 다음에 레이더 문제.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내용 정도만 다 기억하시면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알파 수업했을 때 뭐 변침 후에 다시 원침으로 복귀해서 요 꺾었던 그거까지 가지 마시고 요 수준에 대한 내용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대비가 가능합니다. 요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요 정도 내용 살펴보시면 충분히 공부하시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평가 있으시길 바라겠고, 영상 업로드 된 이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꼭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질문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